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성.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최고예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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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르타 황제 정의무현 선거단 단장 대한민국 부정선 15천 아스팔트의 GZSS의 안정관리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뒤에 순서였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의 인내심이 오래 길게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아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저는 아스팔트의 홀로핀 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스팔트를 나온 지가 8년 차입니다. 처음엔 그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나왔습니다. 제 선택과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명백히 폭동입니다. 그것을 막겠다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조국이라는 빨갱이 찢어버리면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우리가 해냈던 서초에서 반조국 집회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업어키워 만든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사기꾼 정확히 26만 표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게를 재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범죄자 불의한 거한 당시검찰총장 윤석열의 정의감의 무게가 26만 표 차이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200만 표 차이는 났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200만 표를 20만 표로 만들었는가? 선관위라는 유권의 저울이 개박살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죠. 우리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가 무엇인가? 바로 주권입니다. 주인된 권리라는 것이죠. 자, 주인된 권리가 가장 꽃을 피는 것이 바로 유권입니다. 유권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내 나라의 일꾼을 내 손으로 투표할 아주 신성한 권리죠. 즉 유권 그 자체가 정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도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적을 표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집단이 윤석열의 200만 표를 20만 표로 축소하였는가? 저는 선관위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의 정의를 무게를 다는 저울에 비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의라는 유권을 가지고 이재명에게 정의를 표할 건가? 윤석열에게 정의를 표할 건가? 있는 그대로 무게추를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라는 집단은 그 어떤 개입도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울은 무게를 다하는 역할 이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는 이런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울 가지고 사기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연안부두에서 생선에 바구니 무게를 뺀 더한 저울 사기질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한 정육점에서 저울에 눈금을 조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봅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고기를 제 무게를 주지 않고 여러분의 돈이 추가로 더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치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생선 무게나 고기 무게나 재는 저울만 잘못돼도 여러분의 돈이 빵꾸가 나는 것이 상식일진데 여러분의 정의를 무게를 다는 선관위라는 저울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기를 사게 되고 썩은 고기가 내 식탁 위에 올라와 내 자식들의 목구멍에 넘어가 내 자식의 병을 만들고 나라가 일가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관위라는 선거 유권의 저울은 반드시 정직하고 공명하고 고장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 지극한 상식에 선관위라는 저울이 고장난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울을 폐기시키고 좋은 저울로 바꿔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선관위라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저울이 고장났다는 증거가 차고
수도 넘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민경욱 의원께서 제 지역구 의원입니다. 연수을, 송도, 제가 지나갈 때마다 민경욱 의원 사무실을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저분이 아까 위에서 연설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집회 지고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모이셨어요. 그죠? 다음 집회는 더 모여야 됩니다. 그죠? 이 집회는 이 자체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 이 무대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보수의 민낯입니다. 이걸 꾸짖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잘난 양반들.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나 이외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 있어요? 니들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자빠졌습니까? 정의 앞에 한 몸 아닙니까? 제가 이 집회를 여는 것이 감히 이 대한민국의 정의에 부당하고 민폐를 주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집회는 그동안 지리한 부정선거와의 싸움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젊은 놈의 몸부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 4년의 억울함과 민경욱이라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 앉아서 싸워서 죽을 겁니까? 일어서서 싸워서 돼질 겁니까? 저는 내 자식을 놓고 보니 놈아 앉아서는 못 죽겠다. 안정권의 집회는 다릅니다. 박수치고 끝나는 집회 따위는 나는 안 해요. 그 짓거리를 왜 합니까? 나는 조만간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부정선거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민경욱 의원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황교안 총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강용석 씨도 들어가면 됩니다.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투쟁과 제도권 내에서 제도권 내의 싸움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제가 민경욱 의원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민경욱 스스로가 저 위에서 주변의 친구들이 본인을 또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4년 동안 있을 법한 증거가 넘치는 것을 진실을 외쳤다는 이유로 제도권에서 외면받았어요. 자, 이건 좌파를 탓할 일이 아니라 무능한 보수 우리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만 명이 쳐보이고 씨발 정말 죽고 싶으세요? 나 안정권이야 이 새끼야? 너 번호판 내가 적어놨어. 자, 저는 앉아서 여기 부정선거 이제까지 오셨던 분들 보셨지만 저는 절대 이렇게 싸우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주까지만 이런 식의 집회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선관위 부정채용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젊은 놈들을 다 끌어낼 겁니다. 선관위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이 저울이 분명히 무게를 재는 기능이 고장났는데 지들이 잘났다고 안 바뀌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나가라는데 저울은 0.1mg의 오차만 있어도 저울이 아닌 거예요. 뭐 몇 경의 확률요? 몇 조의 확률요? 민경욱 의원이 말했던 그 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100만 원을 써도 못 쓸 확률로 개판 5분 전 이거는 뭐 숨이 막혀서 말을 못할 정도의 차고 넘치는 고장난 저울의 이유를 들었다면 그 저울은 당장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재는 저울도 그래야 돼. 근데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에 무게를 재는 중앙선관이라는 저울이 씨밥 이게 무게추가 잘라졌다면 지그들 스스로 노태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복잡스러운 거 다 빼고 씹새끼들이 지그 아들들을 여기저기 다 꽂아놓고 딸들을 다 꽂아놓고 이 씨밥 디지털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쌍놈은 아닙니까? 하나 열받네 씨밥 거 정말로. 아니 지그들이 뭔데? 김건희 여사 몰카 찍는 것도 특검해. 뭐 무슨 해병대가 수색하다가 죽은 것도 특검해. 뭐 이것저것 특검 다 하는데 왜 선거보다 이 씨발 말도 안 나오네. 여기저기에서 낙하산 자녀 아빠 찬스 부정채용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선관위를 특검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옆을 찔러 죽이나 심장을 찔러 죽이나
대가리를 찔러 죽이나 죽이는 방법은 너무 똑같거든. 어쨌든 성관이라는 발견놓고 부검을 하면 됩니다. 일단 빰따구를 때리든 아가리를 찢든 쌔바닥을 뽑든 죽여놓고 부검을 해서 아 씨발 요 심장이 문제구나, 아 저 확률조가 이 허파가 문제였구나, 그걸 국민한테 보고해서 두 번 다시 고장난 저울 따위가 세상에 나오지 않게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라는 여러분들 같은 노인들이 정의를 이야기하면 안 들어. 당사자인 젊은 나와서 지랄 조금만 떨어도 헐레벌떡 이재명 지랄합니다. 왜? 표가 작살나거든. 막을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젊은 놈들을 딱 꼬실 어마무시한 주제를 떨컥 선물처럼 줬다 이 말이지.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 지난 4년간 반페인이 됐어. 나 정말 가슴 아파. 내가 그래서 위에서 약속했어요. 다음 보궐에 반드시 개항을 해. 개항을 이재명 저 씹새끼 자리든 연수울 자리든 민경욱 국회 보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세 번째 약속이야. 제가 한다면 합니다. 나만 딱 믿어요. 예. 자, 저런 사람이, 저런 분이 왜 인정을 못 받냐면 투쟁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난 이걸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젊은 놈들이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야 세상에 들어주는데 그 밖으로 끌어올 연구들을 안 하고 있으니 매번 끝에 모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젊은 놈들을 끄집어 와서 성관이라는 저울을 발 아래 짓밟아 놓고 죽이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면 이 좋은 떡밥을 가지고 젊은 놈들을 끄집어내 저울을 특검하고 조지고 뽀개고 눕혀놓고 부검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빠 찬스 성관이를 특검하라 요걸 민주당에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관이의 채용 비리 이미 걸렸고 노트북 포렌식 조작 걸렸습니다. 증거 조작 걸렸어. 자, 이게 성관이가 무소불위의 초월적인 법 위의 굴림을 국민 앞에서 자백했다는 건데 이걸 애들이 몰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선동은 이때 필요한 거야. 뭐냐? 민주당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끼리 외칠 것이 아니라 야, 성관이 전국에 수백 명이 가족 기업처럼 니들 표를 가지고 장난치는데 니들은 괜찮냐? 성관이 사무총장 아들이 세자로 불리고 전라도에 있는 모 성관이는 딸 아들년 사촌에 팔촌에 이종 사촌까지 여기에 여러분들의 세금을 쪽쪽 빨아 처먹고 있는데 괜찮냐? 너희는 하루에 120만원 버는 거 편의점 알바도 족같은데 성관이의 애비든 이것들은 선거 때만 되면 임시직으로 200만원 300만원 봉급을 용돈 받아가듯이 나와서 일도 안 하고 쪽쪽 빨아 처먹고 있는데 니들 괜찮냐? 니들 안 억울하냐? 다름이 아니라 성관이다. 이런 조직을 니들이 가만히 쳐봐도 괜찮냐? 그리고 이재명 너 정의를 부르짖는 민조당 너는 이거 그 좋은 특검 안 하냐? 이거를 조져야 됩니다. 바로 패스트 트랙에 조져서 정의로운 민주당 깨서 씨발 갖다 전해. 아니 민주당이 이걸 안 해. 채용 비리가 잔뜩 있는 우리의 주권과 유권을 관리하는 성관위의 부정 채용 비리를 특검을 하지 않아. 엄한 최상병이니 김건희 여사니 특검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 특검을 빼고 다른 특검을 하면 얘들이 어떤 논리적 구성이 완성되냐? 바로 선거의회의 다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회 복정과 의회 독재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특검 나불대는 이 특검에 다 해 씨발 다 해. 김건희 해. 최상병 해. 해. 근데 성관이 채용 비리도 특검해. 부정선거도 특검해. 연수구 민경욱 억울하니까 특검해. 싹 다 씨발 특검해. 민주당이 다석으로 너희들이 단독으로 처리해. 이걸 집회로 선동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에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도가 쏟아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렇게 판을 벌려놔야 민주당 것들이 빠지지도 못하고 빠지면 너무 주지. 우리가 이걸 거부했어. 만약에 민주당이 이 특검은 못합니다. 부정선거 쥐들이 한다는 거 자인하는 꼬라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범인을 의심하는 것이 안민석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숨는 자가 범인이야. 이 특검을 거부하면 이제까지 세상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가 것을 자인하는 꼬라지란 말입니다. 근데 이 특검을 받았죠. 받으면 대통령에게 일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일을 할 거리를 줘야 돼. 자, 채용 비리를 누가 밝혔습니까? 감사원이 밝혔어. 이건 뭐냐면 채용 비리가 일어났으니까 국민 여러분 데모를 해서 특검을 해서 우리가 공권력을 투입하게 여러분들이 여론을 환기시켜 주십시오 라는 목소리거든. 이게 아스팔트와 대통령실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모도 호흡이 맞아야 돼. 채용 비리를 했으니 그렇게 집회를 하면 뉴스가 반드시 쏟아진다고. 그러면 특검 요구를 거부하는 민주당을 빼고 국민의힘한테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유승민한테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은 우리한테 리스트를 주십시오. 뭐냐면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 중에 민경욱 의원을 욕을 하거나 도라이라고 한 의원 명단을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좋다. 부정선거 빼고 채용비리 이거는 선관이라는 저울이 지 대대손손 처먹고 산다는데 이거 공권력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해? 안 해? 물어볼 겁니다. 동의하면 오케이. 부정하면 뒤지는 거죠. 뒤져!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는 선명하고 우리가 국민 거리는데 국민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주인이니까도 주인이지만 국민이 무서운 건 민주당이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나같이 다리 한 표, 이재용도 한 표, 잘난 놈도 한 표, 못난 놈도 한 편이 그 표가 가장 큰 힘이라는 거야. 그 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여론조사라는 거죠. 지지율. 그 여론조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원래 국민의 진실된 지지율로 나와야 되는데 굽어버린 운동장이니까 포섭된 언론으로부터 왜곡돼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언론이 이재명은 좋은 놈, 민경욱은 나쁜 놈 이러면 나쁜 놈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이스할 게 없어. 뉴스가 연일 그렇게 쏟아지니 국민이 이재명을 좋아해요. 그 결과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여러분이 말하는 선거 조작을 해도 국민이 의심을 하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많은 증거들이 언론이 한 줄이라도 어딘가 이상하다. 우리가 이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성적 접근을 했다면 여기에는 수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이 촛불 몇만 명에게 탄핵당했어요. 그러면 저 역 같은 조직 하나 5만 명이면 해체시켜버립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언론이 이미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미친놈 프레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앞장섰던 인간이 이준석이야. 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보수의 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라는 이지랄을 해놓으니 국민들은 부정선거는 니 꼬르 헛지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 언론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떠들어주고 대통령이 이걸 손을 대면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으니 우리가 4년간 얼마나 억울했고 이번 22대 총선은 볼 것도 없이 똑같이 작업을 해서 과반 개헌선을 넘으면 너무 티가 나거든. 그러니까 108석 그냥 거저주고 왔다리 갔다리 지랄하려고 딱 좋은 스코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법리적 용어로 이게 있어요. 구부러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 그리고 뒤늦은 정의도 정의가 아니라 그래. 이 부정선거가 4년 전에 국민이 그리고 당사자가 이걸 구부러진 의혹을 이야기했다면 법원이 반드시 이걸 공명하게 수면 위로 떠올려야 했고 이 스코어가 몇 조분의 1 정도의 스코어라면 이 희박한 숫자의 개념을 9시 뉴스에서 떠들어서 이런 희박할 확률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국민한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4년간 그런 말해준 언론이 없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우리는 늙어갔습니다. 나는 징역을 갔다 왔고 다리 베버렸네. 이제 우리 바뀌어야죠. 뭐냐? 억울하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죽여놓고 부검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죽일 칼이 없어. 인정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죽일 칼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저주하는 대한민국의 무능력한 중도와 무능력한 젊은이들의 여론이 우리 편이 되어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 젊은 놈들이 지들이 피해보고 억울한 것들이 이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채용비리입니다. 이것 가지고 선관위를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저 채용비리만 특검을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나오는 뉴스가 내가 보기에 선관위에 어이없는 비밀번호가 1, 2, 3, 4, 5, 6이라 그러잖아. 중앙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 6이요. 지미 이거는 들어오세요. 웰컴 투 북한 이거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서버를 마음껏 유리 넣으시고 강간 때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세상 천지에 보관하는 금고도 1, 2, 3, 4, 5, 6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름이 아닌 여러분의 선거를 관리하는 이 중앙 서버 비밀번호 1, 2, 3, 4, 5, 6으로 했다면 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포함하여 기절한 듯한 중국놈들 채용해가지고 개표하고 수개표하면서 어디 쓰레기통에서 바꿔치기 하고 숫자 따라락 따라락 해서 몇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전자 개표기 지랄하고 바꿔치기 하고 여기저기 투표용지 대리투표 하면서 동네 이장이 연병 뜬 거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4년간 조사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선관위는 해체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자고 제안하는 게 우리 집회입니다. 누가 저기다가 돈통을 놓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치워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밝히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보수가 희한하다니까. 뭐냐, 여기 왜 안 올라와 이 좋은 무대에. 이게 뭐냐면 장사를 해쳐먹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민낯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 부정선거로 밥을 벌어 처먹던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존나 딜레마라니까. 이것 갖고 돈 벌어 처먹던 인간들은 이게 밥줄이 끊기는 거야 씨발. 근데 이거 하면은 젊은 놈들 쏟아져 나오면서 진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을 가지 말라고 선동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나 돈 안 받아.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선관위 해체시키는 것 특검법에만 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만 젊은 놈들 선동해서 여의도로 갈게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실에 부재인 시민사회 수석실에 민경욱 의원을 동행해서 내가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아, 내가 공갈수표 날리는 것 같아서 내가 혼자 만나려다가 민 의원님 내가 직접 제안하는 겁니다. 1, 2주 후에 시민사회 수석이 지금 공석인데 만들어지면 대통령 산하 부정선거 특조위 많잖아요. 아, 이태원도 특조위 하는데 대통령 산하 부속실에 산하 만들면 되잖아.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알잖아. 그거 단장 하시라고요. 땡볕에서 고생 그만해. 자, 그거에 그 잘난 어르신들 다 가시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에 산별적인 어젠다를 하니까 칼을 허공에 쑤시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젊은 놈들 선관위에 무소불위에 노태하게 이빨을 싹 다 뽑아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죽여드릴게요. 부검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 방송 보는 보수 정광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이걸 하겠다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민주당사 여의도에서 선관위 부정채용 비리 특검을 발의하라! 집회를 할 텐데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인원을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젊은 놈이 보수의 이 오래된 캐캐묵은 숙제 민경욱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러분의 주권의 유린의 현장, 유린의 요새 선관위를 찢어버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주의 종임을 확신하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강용석 전 의원도 초대합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싸운 일이 있는데 과거는 과거지사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강용석 전 의원님. 뭐냐, 정의 앞에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면 괜찮은 겁니다. 공병호 박사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안 돼. 바실리아는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안 돼. 바실리아는 통일교 센츄얼이기 때문에 안 돼.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주의하시라고. 이외에 김은국 씨도 나오시고 대한민국 연예인 누구라도 다 나와서 우리가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가지고 특검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선관위를 죽여놓고 여러분들께서 부검을 하셔서 그 많은 그 비리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이 게으른 국민들이 자신이 가진 유권이 얼마나 유린당하고 강간당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해서 두 번 다시 이 나라에서 유권이 유린당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나머지 숙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략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역할을 분할하자 그랬어요. 내가 선관위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두드러 패는 것까지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문가가 하십시오. 내가 서버를 알기를 해, 무엇을 알기를 해, 몰라. 그거는 전문가가 투입돼야 돼.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민경욱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마이크 드리세요. 저하고 이런 집회 처음이실 겁니다.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자, 의원님. 예. 지난 4년간 정말 억울하셨죠? 예. 힘들었죠. 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편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편견을 견디시게 된 그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부정선거의 실태를 제가 파악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또라이라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참겠다고 제가 마음을 다졌기 때문에 간신히 4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걸 견뎠다면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 견딘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제가 알기로 제 지역구 의원이시라니까요. 예. 송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밀레니엄 빌딩 옆에 맞습니다. 밑에 동물병원 2층. 맞습니다. 예,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하는 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일은 제가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든가 떨어져서 안타까워서 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전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분명히 훼손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 또 저를 찍어주신 분들의 그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되찾아드리기 위한 장정이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9시 뉴스 앵커를 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여기에 뛰어들기까지의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고 황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는 거 저도 받아봐서 아는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불에 달궈지는 고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4년을 견뎠어요. 자,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께, 저한테는 국회의원입니다. 진정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제안드립니다. 제가 아스팔트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선관위를 까부시는 특검 추진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제가 당에 소속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다른 당의 공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지금 절감한 게 우리는 국힘당 앞에서는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나 민주당 앞에 가서 이 특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일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정말에서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아스팔트 투쟁의 대통령 안정권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력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저의 한계는 뭐냐? 저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집회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동이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비리를 가지고 제가 타겟팅하는 건 집회에 관심이 없는 말 그대로 나오지 않는 젊은 청년들인데 조국에게 분노했던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 특검을 받아라. 거부하면 니들은 죄인이다. 이걸 때릴 텐데 저의 한계는 뭐냐면 그걸 때렸을 때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게끔 제도권 안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저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을 통해서 민경욱 의원님이 혹은 황교안 총리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걸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협력해서 저희가 이걸로 일반인들의 여론을 끌어올려
선관위를 일단 기절시키고, 자, 검찰과 국정원을 통해 특검을 조사하면 아마 민경욱 의원이 4년간 조사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특검의 지휘를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사자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조언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 세상의 오해가 풀릴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민경욱 의원을 억울한 채로 둬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억울함을 좀 푸는 데 있어서 방법을 달리해보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아스팔트 투쟁, 법정 투쟁, 국제 투쟁, 시민 감시 투쟁, 제도권 투쟁 5군데, 다음 거기 이제 문화 투쟁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런 많은 일을 했었는데 사실 힘에 붙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 아스팔트 투쟁에서 이 100명, 1000명의 역할을 다하는 이 안정권 대표가 아스팔트 투쟁에 힘을 다해 주신다면은 제도권 투쟁, 또 아스팔트 투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저의 영향력, 황교안 대표님의 영향력,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전 국회의원이 이걸 4년 동안 팠고 전 국무총리가 이걸 4년 동안 팠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는 건 민심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심만 끌어오면 대통령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가 앞뒤 빠진 외통수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시민단체예요. 그게 바로 시위입니다. 그러면 제가 민주당에게 특검을 요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게 양당의 특검을 요구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키워드는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 찬스 채용비리 선관위를 전면 특검하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또한 특검하라. 거기에 아마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칠 거죠. 그란 말이죠. 자, 이걸 끌어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단 정말 민경욱 의원님께 제가 충심으로 드리는 말인데 아스팔트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걸 외쳤던 인간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실직자가 되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백수가 돼서 왜 석방시켜 이랬던 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부정선거라는 떡밥이 영원히 지속되고 끝나지 않길 바라는 양아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그 싸움을 종결 지으려고 내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 총리께서 빌어주신다면 제가 이거 게임 끝낼게요. 왜냐면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 총리는 세상의 또라이로 남기엔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안정권이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세상 못 바꿔요. 왜냐, 나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앞으로 150년이 지나야 돼. 그리고 일단 내가 몇 번을 말하지만 나는 저분처럼 아침에 출근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에서 정의롭고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거야. 이 싸움을 끝내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밥 벌어 처먹고 사는 인간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야, 이 씨발들아, 이거 아니라도 지금 민주당 대통령을 또 탄핵시킨다고 지랄한다. 이재명이라는 범죄자 대통령 되려고 또 설친다. 민주당이라는 부정선거로 지금 의회를 장악해서 의회 폭주를 하려고 난리친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주권을 바로 세우고 헌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에도 충분히 시위의 자리는 넘치고 명분은 넘친단 말이야. 그러니 왜 부정선거라는 것이 매듭져 지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양아치 근성을 버리고 이 게임을 종결짓고자 하는 아스팔트 투사 안정권에게 감히 부탁드리지만 반대하는 인간은 뭐다? 그거 부정선거 장사하는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선관위를 해체시키고 사전선거를 없애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는데 이걸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공론화를 안 해. 이게 뭐야? 부정선거는 영원히 우리의 투쟁 떡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놈들이 보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위에 사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이야기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보수 내의 양아치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정권 방식인데 민경욱은 국회의원으로, 황교안 국무총리도 정계의 원로로서 정상인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